안녕하십니까. 급여대장 뜯어보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급여대장의 이해를 위한 순서로서 기본급과 최저임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다루는데 왜 최저임금이 등장하느냐? 아실만한 분들은 또 금방 눈치를 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견기업 그 이상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더 다반사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또 생산 관련된 이런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2018년도 들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또 2019년도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더구나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조차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돼서 급여대장을 설계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급여대장상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회사의 급여대장 설계의 효율적 이해를 위해서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현재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서 산업계의 임금 생활자들이 이런 정도 임금 수준이 뒷받침돼야만이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도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결정해 놓은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경제학적으로나 내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높을 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선을 기본급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또 대다수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시는 것처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다음 연도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로서는 현재 법률상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생계비라든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급여대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요. 그 항목들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임금 범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협약이나 규칙, 특히나 근로계약상 명시된 약정이 있는 것들이 산입돼야 되겠고요. 또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지급된다라고 하는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최저임금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칭들이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러한 명칭의 항목들이 최저임금을 구성한다 아니다 이렇게 일두양단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 용어를 보게 되면 직무수당이다,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우리 항공기 회사들의 승무원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과 같이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속에서는 예외 없이 지급되는 성질의 것들은 죄다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항상 최저임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또 최저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건 운영하는 묘에 따라 달라지죠. 또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부터는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죠. 기존의 상여금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또 기존의 식대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산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급여대장 뜯어보기의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